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엔트롱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죠. 바로 유한양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래에셋증권 리포트를 시작으로 이른바 10만 양행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대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 그래프 좀 보시죠. 유한양행, 작년에 매출 2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인데요. 무려 90%나 급증했어요. 와, 90%요? 정말 엄청나죠? 보통 이런 실적이면 주가가 막 날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적은 위로 솟구치는데 주가는 계속 옆으로만 가고 있으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만 양행설의 실체부터 유한양행의 현재 위치, 그리고 핵심 투자 포인트와 반드시 짚어야 할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도대체 10만 양행설이 왜 나왔는지, 그 기대감의 근거를 알기 위해선 먼저 유한양행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유한양행은 192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 제약사입니다. 안티프라민처럼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제품들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전략에 투자하고 있어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모든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의 유망한 바이오 기술이나 신약 후보 물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거나 협력해서 신앙을 개발하는 그런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품들로 꾸준히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외부의 기술을 활용해서 더 큰 성공, 그러니까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유한양행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현금 창출력이 검증된 제약 본업 위에 글로벌 신약이라는 강력한 성장 옵션을 얹은 기업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는 날개를 단 셈이죠. 와,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만 양행설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폭발적인 실적 성장. 둘째, 핵심 신약인 레글라자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문가들의 강력한 긍정적 전망입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볼게요. 2025년 예상 연결 매출액이 무려 2조 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 이미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는데 그걸 또 넘어설 거라는 기대가 아주 큰 거죠. 2조 1,800억 원이라니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이 정말 튼튼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매출보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정말 극적인데요. 2024년 548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1,043억 원으로, 아니 1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요. 수익성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와, 이익이 거의 2배로 뛴다는 전망이라니 이 정도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폭발적인 이익 성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안정적인 제약 본업 위에 글로벌 신약 성과가 얹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도 잘 되는데 여기에 폐암 신약 레크라자의 기술료 수익이 더해지면서 강력한 시너지가 나는 거죠. 비유하자면 안정적인 캐시카우에 새로운 로켓 엔진을 장착한 셈이라고 할까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시장 전문가들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유진투자증권은 17만 원, IBK는 16만 원. 대부분 증권사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10만 양행설을 처음 제시했던 미래에셋의 10만 원이 오히려 가장 보수적으로 보일 정도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하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일 것 같아요. 레크라자 글로벌 판매는 시작됐다는데 왜 생각보다 로열티 수익이 빨리 안 늘지 하는 의문이요.
이 부분이 현재 주가가 횡보하는 핵심 원인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죠. 최근에 발표된 분기 실적을 두고 시장의 해석이 딱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작년 같은 분기에 일회성 기술료, 즉 마일스톤이 워낙 크게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나빠 보일 뿐이라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판매 속도 부진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넥라자의 실제 판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리스크를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로열티 수익 지연 가능성. 둘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PER이 무려 119배입니다. 셋째, 타그리소라는 강력한 경쟁 약물의 존재. 넷째, 수익 배분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신약이 겪는 임상 및 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리스크, 119배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PER은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30배만 돼도 성장주로 보거든요. 119배라는 건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이미 주가에 다 끌어와서 꽉꽉 채워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대만큼 성장이 안 나오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위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네 번째 리스크인 수익 배분 구조, 이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한양행이 렉라자 기술 수출로 받는 수익 전부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40%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사 오스코텍에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발표된 계약 금액이 아니라 실제 유한양행의 몫인 60%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기대와 우려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 저울의 균형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종합적인 전망과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유한양행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 타임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2025년 2분기에는 렉라자의 최종 생존기간 데이터가 발표되고요. 2026년 상반기에는 미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겁니다. 또 2028년에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신규 공장도 가동될 예정이고요. 투자자라면 이 일정들은 달력에 꼭 표시해두고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장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미래 성장이 기대되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된 높은 기대치와 실제 판매 속도 사이의 간극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세 줄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유한양행은 역대급 실적으로 증명된 튼튼한 본업을 가지고 있다. 둘째, 미래 성장의 열쇠는 오로지 신약, 렉라자의 글로벌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셋째, 하지만 주가에는 이미 높은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와 실제 판매 실적을 확인하며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블록버스터 신약의 가능성, 그리고 그 이면의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